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도내 60대 이상 감염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동해안 피서 관광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철 관광에서 사계절 해변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데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무렵 전국에서 100만 명 안팎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도내에서도 이념 갈등 등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이번 달 운항 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원인인데 김포 노선은 전부 결항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백신 접종이 5개월째 진행되면서 강원도에서도 한때 가장 감염 비율이 높았던 60대 이상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차 유행 기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3차 유행 때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접종이 가속화되면 백신 효과가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어느덧 5개월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수급이 나아지면서 강원도의 접종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도민의 60%가 넘는 95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접종을 완전히 끝낸 사람도 56만 명입니다. 강원도는 추석이 되기 전에 1차 접종자가 70%를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진행되면서 지난 겨울만 해도 감염 비율이 최고 수준이었던 60대 이상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1월과 2월에 60대 이상의 감염 비율은 최대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나오기 시작한 5월부터는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접종자가 적은 30대에서 50대가 한때 확진자의 60%를 차지한 것이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된 휴가철에 20대 이하 확진율이 치솟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젊은 세대가 많이 감염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연한 성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60대 미만에서 빠르게 접종률을 높여야 효과가 극대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접종률이 올라가면 완만하게 감소할 걸로 여겨지고 보이고 있고 인계치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좀 더 속도 있게 전파 차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접종되는 백신이 또 다른 변이에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방역 태세는 여전히 유지해야 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릉은 지역 내 감염 등으로 모두 4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동해에서 3명, 태백과 속초는 각 2명, 춘천은 1명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5,53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 지역에 최근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강릉시가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옛 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과 고용주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선 한편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대해 내일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 채용 때 음성 확인서 확인 여부, 업소 내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도 점검합니다. 강릉 지역에는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 지난달에도 42명이 발생하는 등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 관광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 해변이 연중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해당 마을은 힘에 부쳐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바닷가에 관광지가 개발되고 해양 레저까지 인기를 끌면서 한철 해수욕장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먼저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에 우뚝 솟은 산이 보입니다. 해변에서부터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산 정상은 천혜의 전망대가 됐습니다. 올해 초 개설된 해양 생태 탐방로 때문에 방문객이 늘어 한적했던 민박 마을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수욕철이 끝났지만 이곳 마을 해변에는 평일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변에 관광 편의시설이 갖춰지면서 차박족과 캠핑족까지 늘고 있는데도 올해 이 마을은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군 경계 철책까지 철거돼 해변 공간이 넓어져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해수욕장 편의시설로는 수상 안전 관리와 코로나 방역, 청소 등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거의 한 두세 배씩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가장 이제 어렵고 서울이나 예지에서 오는 사람이 여지 보다시피 이 주차장이 꽉 찬다고. 서핑 레저로 연중 인기가 높은 동해시 대진해변도 방역 문제 등으로 해수욕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문을 열지 못한 해수욕장은 전체 13%인 12곳입니다. 모두 마을에서 운영하는 곳들이었는데 대부분 방문객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아진 곳들입니다. 마을 해수욕장이 20여 개에 달하는 고성지역은 이용객 인원으로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고성지역 해수욕장 방문 인원은 강원도 내 3개 지자체의 해수욕장 이용객과 맞먹었습니다. 지역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던 마을관리 해수욕장에는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을 겪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 수상 레저에 관심이 늘고 어촌 체험마을도 인기를 끌면서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해변 관광객이 몰린다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서핑 성지가 된 양양 지역은 평소 주말 휴일에도 사람들이 붐비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적하면서도 경치가 좋은 소규모 해변을 찾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회를 먹으러 나와서 바다도 구경하고 이런 곳에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휴식 공간을 되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해수욕이 아니래도 코로나 시대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수욕장에만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전통적인 해수욕 정책에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패턴 변화는 강원도 동해안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름 한철에 집중된 관리 체계를 사계절 해변 관광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국내 관광의 키워드는 실내보다는 야외, 소규모, 그리고 비대면입니다. 경포, 낙산 등 지역별 대표 해수욕장으로 인파가 몰렸던 과거와 달리 마을 단위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분산되면서 강릉의 경우 경포 해수욕장 피서객이 전체 37% 정도로 비중이 낮아졌고 상경기 활성화도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한다면 국내 여행 증가로 여행이 일상화되는 지금이 동해안 관광의 새로운 기회라고 말합니다. 여름 한철 대표 해수욕장, 백사장 운영에만 집중된 낡은 방식이 아니라 수요가 분산되는 만큼 관리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낡은 해수욕장 법이 아닌 해변 관광, 해양 레저를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이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 공공의 의무도 딱 여름 한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공이 해야 되는 분야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머물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소비가 늘고 지역 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자연 경관 감상 이상의 레저와 체험, 캠핑 등 콘텐츠의 확충과 운영도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별 여건 분석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이나 방역 같은 거는 기본 방침으로 가되 지역별로 조금 더 특색 있는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 문제의 경우 과거 해경이 해체되면서 지자체로 책임이 옮겨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계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인력, 예산 문제 등이 새롭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6.25 전쟁 전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로 전국에서 100만 명 안팎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치열했던 강원도 곳곳에서도 남북의 대립, 좌우익의 대립, 미군의 폭격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강원 영동에서는 6.25 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다큐멘터리 숨 3부작을 마련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뒤 남북은 갈라져 대립했고 결국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초기 후퇴하던 이승만 정권은 군경을 동원해 전국에서 당시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등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40명 정도가 타고 왔으면 한 번에 사살하고 다시 또 떠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산 쪽을 바라보면서 1열, 2열 세워놓고 뒤에서 약 한 5m에서 10m 정도 떨어진 데서 사살을 하게 됩니다. 미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채 무차별 폭격을 퍼부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인민군 치하에서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우익과 가족들은 인민군과 좌익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젖을 먹이는데 총소리가 팡팡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산을 다 뒤졌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여길 뒤지는데 여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파니까 또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북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퇴각하던 인민군은 북한 내 우익들과 남한에서 납치해간 인사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첫 사람 죽이고 둘째 사람 죽이고 셋째 사람 내차례인데 그때 앞에 줄에서 학생 하나에 들맞고 머리를 들었어요. 그걸 쏘려고 나가면서 내 머리와 목을 팔로 밟았기 때문에 다시 날 쏘려고 할 때 날 쏜 줄 알고 곁에 사람을 쐈다. 그래서 내가 호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또 군경은 남한 곳곳에서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씌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하게 된 국군은 38선 이북 지역 주민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학살은 6.25 전쟁 직전부터 시작돼 전쟁 초기에 집중됐고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은 전국에서 10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강원 영동은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기록한 3부작 다큐멘터리 숨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6.25 전쟁 초반 전국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1부 2개의 적이 방송됩니다. 또 오는 9일 밤 10시 30분엔 제2부 강원 지역 학살 기록이, 오는 16일 밤 10시 30분엔 제3부 학살의 굴레가 방송될 예정이며 MBC 강원 영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탑승률 하락으로 플라이강원의 이달 운항 일정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 4회 운항하는 김포 노선을 9월 전체 결항하고 대구 노선은 금요일, 월요일 결항해 운항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제주 노선도 편명별로 6일 혹은 13일가량 비운항하며 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하고 결항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운항 축소에 따라 양양공항에서 주요 서핑 해변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강원도 내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강원경찰청이 16건에 대한 내사나 수사를 마친 데 이어 7건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4건과 내사 3건 등으로 내수사 대상자는 국회의원 1명, 공무원 7명,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기관 10명 등 모두 24명이고 이 가운데 21명을 입건했습니다. 강릉시 유천지구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LH 영동사업단 소속이었던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음 주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16건의 사건이 종결돼 1명은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전창범 전 양구군수 역시 사건에 연루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 학교였던 강릉 유천초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내 갈등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된 강릉 유천초등학교의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을 9월 1일자로 취소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지난
지난해 3월 개교한 강릉 유천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운영을 놓고 교원과 직원들이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행정실장 등이 잇따라 그만두고 공모교장도 1년 반 만에 학교를 떠났으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1980년 4월 정선군 사부급에서 발생한 탄광 근로자들의 노동 항쟁 이후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를 입은 피해자 11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정선 지역 사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북항쟁 당시 고문 피해 등을 당한 70세 구모 씨 등 모두 11명이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피해자 180여 명의 인적사항도 함께 제출해 직권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06년 제1기 진화위는 사북항쟁 관련자 15명에 대해 조사했고 이후 국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세계적인 생물종 조사 행사인 제12회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고성군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생물 분야 전문가들과 아마추어 일반인이 함께 모여 대회 기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인 바이오플리츠 행사를 생물종 보고인 백두대간과 DMZ를 품고 있는 고성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지역은 내년 5월 2022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도 개최될 예정으로 산림 관련 프로그램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 운용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사용 목적이 잘못됐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